오늘은 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특히 좀 아내분들한테는 좀 민감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를 약간 좀 각색해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과거에 이제 어느 이제 30대 중반의 아내분이 있었어요. 이제 4살, 2살, 이제 두 아이를 이제 기르고 있으셨던 분이신데, 이제 뭐 생활이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빈곤하게 살지도 않는 그냥 평범하게 남들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그냥 자기도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데 있으면 뭐 갈 수도 있는 그런 평범한 생활을 하는 아내였어요. 그리고 성격이 참 온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도 이제 성격이 뭐 그렇게 뭐 과격하거나 한 사람도 아니고 평범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무엇보다 성실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오면은 아이들하고 이제 놀아주고, 그리고 뭐 집안일을 뭐 알아서 막 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내분께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라고 하면 군소리 안 하고 다 열심히 좀 해주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또 자상의 면도 많았던 그런 남편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들 부부가 좀 안 좋은 일로 이제 서로 의견 충돌이 됐고, 그 의견 충돌이 너무 좀 과격해지다 보니까 좀 싸움이 됐나 봐요. 그래서 남편이 생전 안 하던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흥분해서 그만 아내의 뺨을 때렸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내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아내도 남편한테 막 대들었겠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아내분이 핸드폰을 들고 이제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112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은 이제 출동을 했고, 이제 동안 경찰을 보고 이제 남편이 굉장히 좀 당황했었답니다. 지금도 그 얼굴이 생생하대요. 그 당황했던 얼굴이. 그런데 이제 이 경찰관들이 이제 와서 일단은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 좀 오늘 하루는 좀 나가 있으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남편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자기 옷 입을 거 들고 이제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도 몰랐죠. 그게 그들의 마지막이었다는 것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내는 남편과의 이혼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다만 남편이 이러한 이제 폭력, 이제 자기 뺨을 때렸기 때문에 이제 흥분한 것도 있었고, 또 어디선가 막연하게 들었을 때 맨 처음에는 뭐 툭툭 미는 걸로 시작해서 뺨을 때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점점 과격해져서 폭력의 정도와 강도가 점점 세진다라는 이런 말을 어디서 이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는 그 순간 남편의 이러한 어떤 행동을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날 이제 경찰관으로한테 이제 전화가 왔대요. 이제 남편을 이제 임시 조치 결정을 내려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아내분은 이제 그건 이제 싫다고 했어요. 왜냐면은 애초에 자기가 어떤 뭐 남편하고 뭐 이혼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내는 이혼할 생각 자체는 아예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남편한테 이러한 좀 따끔한 맛을 알게 해주고 두 번 다시는 이제 이러한 일이 이제 생겨나지 않도록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임시 조치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 쪽이었어요. 이 남편은요, 아내가 자기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라는 이 사실에 굉장히 분노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배신감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네 남편을 경찰에 신고를 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뺨 한 대를 때리던 아니면 더 심한 폭행을 했던, 폭력은 폭력이잖아요. 가정폭력. 그래서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남편이 할 말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사실상 도덕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을 항상 두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렇게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논리로 이제 남편은 자기가 이제 뭐 아내의 뺨을 때린 건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아내가 무섭답니다. 왜냐면 저 사람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자기 자신과 살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고 했어요. 아내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후에 이제 한번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서 이제 저하고 한참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한참 울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정말로 남편하고 이혼할 생각이 없다. 남편을 정말 사랑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울었고, 단순히 정말 남편의 어떤 이 폭력을 거기서 딱 마무리 짓게, 두 번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할 생각만 갖고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이제 어디선가 들었는데 이제 남자들이 처음에는 뭐 툭툭 치다가 그러다가 폭행이 되고, 또 그 폭행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이게 이제 단계별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막연하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점점 그 횟수가 늘어나고 그 강도도 점점 세진다는 이 말에 굉장히 아내분이 이제 겁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아내분을 제가 그때 처음 본 건 아니에요. 그전에도 여러 번 봤고 그 이후에도 또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얘기를 어디서 듣고
어디서 있던 판단을 하게 된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전에 제가 한번 성매매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성매매 뭐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 이 말 자체가 어떤 진실성도 없는 그렇지 않은 남자들이 더 많다라는 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 번 갔어도 그 한 번으로 끝내는 남편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간혹 가다가 이제 남편분들이 이제 가정 불화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한번 제가 묻죠. 일단 소송을 하기 전에 남편 자신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했던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한번 그걸 물어봅니다. 왜냐면은 우리 쪽도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우리가 알고 소송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 남편들이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 10년 전, 뭐 20년 전 아내하고 싸우다가 내가 뺨을 한번 때린 적이 있다. 아니면 확 밀었다. 뭐 침대로 밀었다. 뭐 베개로 팍 내리쳤다. 이런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기가 왜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했는지 자기 자신도 이해를 못하겠다 하면서 그 행동 자체를 굉장히 반성을 하면서 지난 10년, 20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성매매와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한 번 했어도 일체 그 이후에는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남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분들은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하고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겁을 먹게 되는 거고, 이 아내분 역시 계속 자기 자신이 또 폭력에 시달릴 수 있으니까 남편을 일단 경찰에 신고한 거죠. 이혼을 하지 않을 생각을 가득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 아내의 이러한 판단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할 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 남편 한 사람의 인간성만을 갖고 판단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판단의 기준이 폭력을 계속 습관처럼 수시로 해왔던 이 남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기준으로 하니까 모든 남자들이 다 폭력을 쓰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거겠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서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남편의 어떤 이 일회성 폭력이 정당하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한 번이 됐던 두 번이 됐던, 그리고 뺨 한 대가 됐던 몇 대의 어떤 폭력이 됐던, 폭력은 폭력이에요. 가정폭력. 가정폭력은 이제 더 이상 뭐 집안에서 일어난 가벼운 일이 아닌 하나의 범죄 행위로 취급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가정폭력은 있어서는 안 돼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해서 그에 맞는 처벌을 받게 하는 게 맞는가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편이 이러한 신고를 당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임시처분돼서 집에도 못 들어오고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이 막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다,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두 번 다시 그런 폭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이 남편분들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은 상담을 했을 때, 왜냐면 이제 가해자인 남편의 입장에서도 이제 많이 찾아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남편분들도 그래요. 자기가 폭력을 쓴 거, 그게 뭐 뺨을 때린 거든 뭐 밀었던, 그래서 아내가 넘어졌던, 이제 이거는 자기 자신들도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되기까지 아내 자신도 잘한 건 없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가 일방적인 가해자인 것처럼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자기로 하여금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런 어떠한 처벌을 받게 하는 이런 아내를 자기가 어떻게 믿고 살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저거 참 뻔뻔하다, 지가 잘못해놓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지만, 이게 사람의 마음은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판단을 한다면 자기 나름에도 또 억울한 부분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제3자 이 경찰관들이 개입을 해서 어떤 내가 법적인 절차에 처벌을 받게 만들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논리입니다. 남편들은요. 아무튼 이제 아내는 남편의 이제 이러한 태도에 경찰에 신고를 한 걸 엄청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뭐 저하고 얘기하면서 계속 울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그 당시에 무슨 생각에서인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흥분도 하였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러한 막연한 생각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되면 남편이 좀 정신을 차리고 두 번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112 신고를 한 것 뿐이랍니다. 남편이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도저히 내가 널 믿고 살지 못하겠다, 완전히 정 떨어졌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도 못했겠죠.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은 이제 아내하고 이혼을 적극적으로 막 요구하고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내분이 어떻게 하면 이혼을 안 할 수 있을 것인지 이제 그것 때문에 한번 찾아오신 거거든요. 혹시
혹시라도 이런 걸로 또 상처받으실 아내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요, 남편의 폭력을 절대로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남편의 어떠한 이러한 상황이 생길 것도 예상은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반대로 아내가 외도를 했다고 쳐보자고요. 외도를 했는데 남편이 자기의 어떤 본가 부모님, 본가 식구들한테 다 말하고, 그리고 친정 식구들, 그리고 아주 잘 친한 지인들한테 다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내 아내가 외도를 했다라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다 끝나고 남편이 아내한테 나 용서할 테니까 우리 다시 살자라고 하면 아내는 어떨까요? 아내가 살고 싶을까요? 이미 자기 자신의 치부가 모든 일가 친척들이 다 알게 된 상황에서 이때 아내는 이혼을 하자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외관상 어떤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것만 갖고 기준을 잡고 얘기를 하면서, 야, 아내를 외도를 한 네가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하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이게 자기 자신들의 일이라고 생각해봐요. 자기 자신의 치부를 남편이 다 얘기하고 나서 살자고 하면 살겠냐 이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정폭력이 있었긴 했지만 내가 이혼을 원치 않는 상태에서 신고를 했는데 남편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정말 그런 아내한테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유책 배우자들은요, 성격 자체가 뻔뻔하고 못돼 처먹어서 잘못을 하고도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피해자가 그 유책행위가 있은 이후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정말 살고 안 살고를 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용서를 받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잘 살아갈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혼 요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모습만 보고 이제 우리는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를 갖고 그 유책 배우자를 비난하겠죠. 야, 이렇게까지 해놓고 네가 무릎 꿇고 빌어야 되고, 아, 용서해준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무슨 뻔뻔한 어떤 배짱으로 그렇게 이혼을 요구하느냐 네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부부는 평등합니다. 왜냐면 불균형을 이루는 부부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평등한 선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갑을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현실적인 이 부분 하나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부부 사이에서 갑과 을이 생기는 이 관계는요, 잘못한 사람이 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도덕적, 윤리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할 게 아니라 이 현실에 맞춰서 그에 맞는 대처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아내가 남편의 어떤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느냐 마느냐, 이거에 대한 답은 사실상 없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달리 판단을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받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아내를 믿지 못하고 이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만드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 점 또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에 맞는 처리를 잘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끝.